네, 드디어 서울시가 청담, 삼성, 대치, 잠실 등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짓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네, 지난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조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안은 16일 공고되었고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토지거래 허가는 2020년 6월에 첫 지정 이후에 3번 연장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압구정이나 여의도하고 다르게 용도가 아파트와 상가, 업무시설 구분 없이 그냥 통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서울시에서는 당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 집값이 들썩일 거에 대비해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했지만 논란이 정말 많았죠. 네, 이걸 지정한 목적은 투기 차단 또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는데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범위가 너무 넓었고 또 연관성이 먼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또 매입 목적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를 하거나 직접 사용을 해야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업무 및 상업시설 소유자분들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 침해다, 재산권 침해다 이런 말이 많았었어요. 맞아. 그리고 또 이 제도가 되게 애매했던 게 담당 공무원들도 개별 케이스,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정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전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 어디로 전화를 받으면 여기로 전화를 해라. 좀 혼란이 많았습니다. 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업무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은 전층을 해당하는 층을 전부 직접 써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거래하려고 했었던 매물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 삼성동에 있는 전층 업무시설로 신축을 하고 있었던 건물이었어요. 제 손님 중에 가장 관심 있었던 분이 이제 부부 원장님이셨는데 이분들 이제 직접 쓰기도 애매하고 수익용으로 가져가고 싶으신데 이게 통으로 직접 써야 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셨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매입을 못 하셨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편법처럼 일부 공간에 명패랑 사업자만 내두고서 창고처럼 사용은 안 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가능하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지만 풍선 효과로 또 강남의 논현동, 역사, 또 신사 이런 곳들의 매매가 급등하면서 시세가 더 오르기도 했죠.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구역 해제도 요구를 했었고 또 강남구, 송파구 등은 구 차원에서 서울시에 민원을 내기도 했었죠. 근데 서울시는 이거를 해제하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우려 때문에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에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정 대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묶여있었던 청담, 삼성, 대치, 잠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완화됨에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 또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물론 고금리의 여파로 단기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파트가 아닌 빌딩 시장에서는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